1974년 8월 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고 영부인 유경수 여사를 저격한 제1교포 범인 문세광이 체포된 후 한일 양국 정부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일주일간 범인의 세력과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문세광이 사형 직전 남긴 마지막 유언을 눈물로써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8.15 저격범 문세광에 대한 사형이 20일 오전 7시 31분에 집행되었습니다. 이날 문세광에 대한 사형은 대검 공판부장 지휘로 서울구치소장, 목사, 법무부 교정과장 및 의무관 등이 입회한 가운데 범행 128일 만에 사형이 확정된 지 3일 만에 서울구치소 사형장에서 교수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문세광은 이날 아침 7시 5분 사형장에 나와 담담한 표정으로 서울구치소 박 소장으로부터 이름, 나이, 본적, 주소 등 인정신문을 받은 다음 1, 2, 3심의 판결고지에 이어 사형 집행 통지서를 받자 "나는 지금부터 사형이 집행되는 것입니까?" 라면서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언을 마친 문세광은 김 목사가 기도하는 동안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채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3분간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날 문세광의 사형 집행 절차는 오전 8시에 모두 마쳤습니다. 한편 문세광은 1심에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역사는 나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이라는 둥 전혀 반성하는 빛이 보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의 최후 진술에서는 박 대통령과 국민 전체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등 심경 변화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문세광은 또 최근엔 옥중수기를 통해 "나는 조국의 하늘 아래 살고 싶다. 암살 목적으로 고국의 땅을 밟았을 때 조국의 하늘이 이처럼 푸른 것을 처음 알았다는 등 생의 애착을 느끼기도 했으나 그는 씻을 수 없는 그의 죄과에 따라 끝내 23회 생일을 6일 남겨놓은 채 이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문세광의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이 같은 범죄는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과 가에게 진정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주기 바란다. 아내에게는 제2의 인생을 즐겨주도록 전해주기 바라며 어머니에 대해서는 불효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주기 바란다. 조총련의 소가 이러한 과오를 범한 나는 바보였으므로 사형을 당해도 당연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문세광의 옷깃은 흘러내린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Welcome to Wheeler. Let's go. 극악했던 테러리스트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인간의 본연의 맑디 맑은 감정으로 되돌아간 것일까?
문세광이 사형 집행실에 도착한 것은 20일 아침 7시 5분. 25평의 넓이 집행실 한복판에 노인 의자에 문세광은 안경도 쓰지 않고 수갑도 차지 않은 채 잠잠히 앉았으며 맞은편에 집행지휘관인 대검공판부장, 집행관인 서울구치소장, 검시관인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등이 의자에 앉고 나머지 14명의 계호 및 집행보조원이 좌우에 둘러서 있습니다. 맨 먼저 박구치소장이 이름, 본적,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하자 이때까지도 문세광은 사형 집행 절차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인정신문이 끝난 뒤 판결문을 낭독하고 나서 박 소장이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으면 하라고 유언의 기회를 주자 그때서야 비로소 문세광은 깜짝 놀라며 사형이 집행되는 겁니까? 고 물었습니다. 박 소장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문세광은 한참 후에 알았다면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문세광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유언을 했습니다. 첫말에 이어 10분간에 걸쳐 목이 메인 채 일본말로 박 대통령과 유교사 그리고 죽은 사람 여고생 장봉화양을 이미 가족들에 대해 미안하다는 유언을 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에게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3번이나 했으며 유교사에 대해서는 저 세상에 가서도 잘못을 빌겠다고 했습니다. 문세광은 아들에 대해서는 형님 내외가 맡아서 키워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세광은 또 마지막 진술에서 조총련 그놈들 일본말로 조소련 아이스라에게 속았다고 되뇌었습니다. 이날 집행시간이 일러 문세광은 아침을 먹지 않고 구치소 측은 커피와 담배를 준비했으나 문세광은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으며 끓인 보리차만 2번 마셨습니다. 당국은 문세광의 유언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전해주기로 했으며 범행에 쓰인 권총과 남은 실탄 한 발은 일본국에 환부하라는 판결에 따라 이미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전달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세광의 형이 집행된 후인 낮 12시 5분쯤 문세광의 큰형 문근수 씨가 동생의 유고를 인수받게 해달라고 국선 변호인이던 송명관 변호사에게 국제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송 변호사는 이에 대해 문세광의 부인 강성숙 씨가 서면으로 유골 인수 요청을 해오면은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죄는 무겁지만 배후는 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세광의 어머니 육말란 씨와 문세광의 처 강성숙 씨는 혹시나 하는 가명의 기대가 깨어진 쇼크와 허탈 속에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문세광의 본가에서는 보도진으로부터 사형 집행 소식을 전해들은 두 여인은 그 죄는 무거워도 배후엔 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혼자만 처형에 처하다니 하며 비통에 잠겼습니다. 이들은 최근 문세광이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가 반성한다는 수기를 공개되는 등 가명의 일들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조기 사형에 충격을 받은 듯 해보였습니다. 육 씨는 이날 외출해서 돌아와 소식을 듣고 방바닥을 치며 통곡하면서 바보 같은 자식을 되뇌었습니다. 육 씨는 조총련을 죽여주시오. 미끼꼬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미끼꼬도 잡아주시오라고 넋두리를 했습니다. 문세광의 형 근수 씨는 기자들을 직접 만나려 하지 않았으나 대문의 인터폰을 통해 더 이상 내가 입을 다물 이유가 없다. 무엇이든 밝히겠으니 기다려달라. 면서 세광이가 정말로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든다. 의혹이 많은 사건이므로 우리들이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문세광의 처 강성숙 씨의 동태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녀는 지금 울고 있으니 이야기 듣는 것은 삼가해달라고 말했습니다.